한낮의 햇살은 아직 여름의 온기를 품고 있지만 아침 저녁 바람결에는 어느새 조금씩 가을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계절은 참 신기하지요?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기도 전에 공기의 결이 먼저 달라지고 햇살의 빛깔이 먼저 달라지고 우리 마음도 그 계절을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이 천천히 가을 쪽으로 걸어가는 때에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삶의 작은 쉼을 더해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 한 잔 앞에 둔 것처럼 단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사람, 공간, 이야기를 더 생생하고 더 반짝이게 전하는 시간, 상살미 사람들 톡톡입니다. 박수. 오늘은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꽃이 필요한 순간, 꽃을 배우고 싶은 순간, 그리고 공간에 뭔가 특별한 감성을 더하고 싶은 순간, 바로 그런 순간에 딱 떠오르는 분이죠.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 마음의 숲 최산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 마음의 숲 대표 최산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꽃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말도 참 예쁘게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꽃을 오래 보다 보면 조금 더 섬세하게 되고 조금 더 천천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벌써 분위기가 꽃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숲 하면 카페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도 함께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최산원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공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꽃을 단순히 예쁘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꽃으로 마음을 전하고 공간을 바꾸고 사람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플로리스트, 한국 플라워 디자인협회 은향회 교육과 자격을 바탕으로 한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에서는 행사나 공연을 위한 무대 장식과 플라워 연출, 꽃을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플라워 클래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원예 치료와 원예 예술 활동 수업, 또 공간에 생기를 더하는 조경과 플랜테리어까지 아주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꽃집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넓은 세계네요. 꽃도 있고 수업도 있고 공간도 바꾸고 마음도 돌보고 말 그대로 꽃이랑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꽃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는 그 공간의 첫인상을 꽃이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선물 한 다발이 마음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 꽃을 만지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꽃은 단순히 있어도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약간 말 안 해도 존재감 있는 사람 같을까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딱 놓이는 순간 공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꽃은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큰 친구들입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꽃은 그냥 예쁜 것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나요? 어떻게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도 꽃과 식물이 주는 힘을 참 크게 느껴왔습니다. 꽃은 계절을 담고 있고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고 공간을 바꾸는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꽃을 더 깊이 배우고 그걸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로 연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플라워 디자인, 공간, 연출, 수업, 원예 활동까지 조금씩 영역을 넓히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걸 사람과 공간, 치유와 교육까지 연결하고 계신 거네요. 진짜 전문가 길로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꽃은 보기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색을 조화시키느냐, 어떤 공간에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는 예쁜 꽃을 고르는 사람이기보다 꽃으로 장면을 만들고 감정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으로 장면을 만들고 감정을 디자인한다. 이거 정말 메모해 두고 싶은 표현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꽃은 좋아하지만 배워본 적은 없다. 막상 해보려니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플라워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플라워 클래스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을 처음 만지는 분들은 보통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꽃만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시면 꽃을 고르고 만지고 배치하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손으로 꽃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단순히 꽃꽂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의 종류, 계절감, 색의 조화, 공간에 맞는 연출법까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꽂는 법이 아니라 왜 이쁜지까지 배우는 수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꽃은 많이 꽂는다고 예쁜 게 아니라 어울림과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꽃의 높이, 방향, 질감, 색감, 여백까지 전부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셔도 배우다 보면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 꽃도 정말 감각과 기술이 다 들어가는 분야네요.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게 원예 치료와 원예 예술 활동 수업이었어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활동 같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예 치료는 꽃과 식물, 흙과 자연을 매개로 해서 사람의 정서, 안정, 활력, 회복, 소통을 돕는 활동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꽃의 색을 보고 향을 맡고 손으로 만지고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감각이 자극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던 꽃이나 계절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경우도 많아서 정서적인 교감이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너무 바쁘고 너무 빨리 살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식물을 만지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치유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살피고 돌본다는 경험 자체가 다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감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엔 진짜 사람한테 상처받고 화분한테 위로받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농담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진심이 담긴 말인 것 같아요. 식물은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시간을 들인 만큼 천천히 반응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안정감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꽃과 식물이 말없이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행사나 공연을 위한 무대 장식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무대 연출은 일반 꽃다발이나 수업과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릅니다. 무대 장식이나 플라워 연출은 단순히 예쁜 꽃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성격과 메시지, 공간의 흐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하의 자리인지 감동을 전하는 무대인지 밝고 활기찬 느낌이 필요한지 아니면 차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지에 따라 꽃의 종류, 색감, 배치,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무대 연출을 할 때 꽃을 장식물이라기보다 그 공간의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전문가 포스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냥 예쁜 꽃 갖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메시지와 흐름과 분위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는 꽃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공간을 읽고 사람의 감정을 읽고 상황을 해석하는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이나 매장, 사무실처럼 생활 공간에 초록을 더하는 플랜테리어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플랜테리어는 식물과 인테리어를 함께 생각하는 작업인데요. 작은 화분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공간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공간이 한결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느낌이 줄어들기도 하고 생기가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공간의 크기, 빛, 동선,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어떤 식물이 어울리는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식물을 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인테리어다. 이 말이 딱 맞네요. 그리고 잘 만들면 집 분위기도 살아나고 내 기분도 살아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식물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께 꽃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 꽃은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꽃이 축하가 되고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다시 웃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꽃을 다룬다는 건 단순히 예쁜 걸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까이에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제목을 꽃은 마음의 언어입니다로 바꿔도 되겠는데요? 너무 멋지게 정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꽃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기쁜 날에도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날에도 필요하고 배우고 싶을 때도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싶을 때도 꽃은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카페와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이 함께 운영되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파트를 맡아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한 마음의 숲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꽃과 식물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생기와 위로를 더하는 일을 계속 정성껏 해나가고 싶습니다. 꽃이 필요하신 순간 그리고 마음이 조금 쉬어가고 싶은 순간에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꽃은 그냥 예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공간을 바꾸고 삶의 숨결을 더하는 참 특별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따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 마음의 숲 최산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애청하시는 곡이 있으실까요? 아, 네. 오늘 주제가 꽃인 만큼 조관우의 꽃밭에서 듣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원곡은 우리 정훈이 가수 곡인 것 같은데요. 조관우의 목소리로 꽃밭에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보성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보성이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 문학의 향기입니다. 좋은 시 한 편은 바쁜 하루를 잠시 숨쉬게 하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지요. 오늘도 이 코너를 맡고 계신 서정숙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 마음에 조용히 오래 남을 만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시인가요? 예, 오늘 함께 나눌 작품은
정현종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입니다. 이 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참 따뜻한 작품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고 돌아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아주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해주는 시입니다. 제목부터 참 좋네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듣기만 해도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정수 선생님의 낭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참 단순한 말처럼 들리는데도 읽고 나면 마음속에 큰 울림이 남는 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이 어쩌면 참 소중한 것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작 소중한 순간을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그 평범한 하루, 그때 만난 사람, 그때 나눴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간 일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참 귀한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 속에서 반복되는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역시 꽃봉오리입니다. 꽃봉오리는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곧 피어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잖아요. 시인은 바로 그 점을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 만남, 사건, 하루의 순간에도 사실은 아름답게 피어날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꽃봉오리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음은 지나간 순간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순간을 사랑하자,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오늘 나누는 말, 오늘의 평범한 하루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면 지금이 늦은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더 잘 사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깨달음인데요. 듣고 있으면 괜히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럼 이번에는 시를 쓰신 정현종 시인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현종 시인은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힙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고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에는 사람, 사랑, 자연, 생명, 시간, 만남에 대한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말을 어렵지 않고 일상적이어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정현종 시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순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선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 인연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마음이 자주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입니다. 꽃과 나무, 하늘과 바람 같은 자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지나간 뒤에야 그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인간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시를 읽으면 아, 나도 그랬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는 거창한 교훈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것들을 소중함을 다시 발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 시집으로는 사물의 꿈, 나는 별아저씨,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꽃 한 송이, 세상의 나무들, 갈증이여 샘물인, 견딜 수 없네, 광희의 속삭임, 그림자의 불타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견딜 수 없네, 광희의 속삭임 같은 시집은 삶과 사랑, 시간에 대한 시가 많아서 한번 천천히 읽으셔도 참 좋습니다. 오늘 문학의 향기에서는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나간 순간을 아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하라고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를 들으신 분들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오늘의 평범한 시간,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순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창하시는 곡이 있으실까요? 네, 김범용의 그 순간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김범용의 그 순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그 순간 그때는 떠나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전엔 너와 난 파란 꿈을 꾸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고요한 밤이 오면 별처럼 빛나던 그대의 밤하늘 별빛처럼 웃음 짓던 그대의 얼굴
오늘은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플로라 앤 디자인 스쿨 최산원 대표님과 함께 꽃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공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고 특별하게 바꾸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진 문학의 향기에서는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함께 읽으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시간과 사람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꽃봉오리 같은 순간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최산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꽃처럼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문학의 향기를 함께 해주신 서정숙 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 한 편으로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향기 하나 남은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곁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따뜻한 향기와 작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정겨운 이야기, 반가운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